6월 11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발의된 특별법안 4건을 법안 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는데요. 특위 관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지금 국회 산불특위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특위는 지난 3월 22일 날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주민들과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데요. 네. 구성은 4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회의를 지난 6월 10일 날 2차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주요 역할이라고 한다면 먼저 산불재난특별법 제정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까지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확정한 피해액만 해도 1조 505억 원,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인데 현재 피해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피해액이 저희가 87년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산불 피해 규모라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네. 22년도에 피해 규모가 2,200억 원가량이니까 그거로 계산하면 한 5배 수준?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추경을 약 1조 4천억 원가량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피해 복구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을 마련한다든가 피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복구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각지대가 많아서 음, 피해 접수는 되었지만 실제로 저희 NDMS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재난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지는 이웃 시군에 있는데 농사는 산불 피해지에 있는 아, 경우는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런 문제, 그러니까 재난 대응 시스템 상의 피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아,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제 네. 지원이 되고 있는군요. 네. 그리고 예를 음,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지원 단가를 35%에서 50%로 올렸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야,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러면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게 아니고 어 기계를 구입하려 그러면 새 거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을 불에 탄 기계를 일종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50%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음,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아, 실제로는 농기계 가격의 25% 그러네요. 정도를 지원해 주는 아, 수준이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음, 수치로 보면 뭐가 되게 많이 받는 것 네, 같은데 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음. 지원이다라는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는 그런 좀 불만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현장에서 이제 직접 피해 주민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그러면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내가 입은 피해를 어디다 신고할 시스템이 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음, 3세대에 걸쳐서 이게 개편이 됐는데 21년도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이 사회재난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 신고가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발의된 법안이 4개라면서요. 네. 네, 주요한 법안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이 법안의 공통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4개 특별법안에는 공통된 내용은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음,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 생활, 의료 지원, 그리고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자. 음, 그리고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새롭게 하는 거죠.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지자체에서는 NDMS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피해 사실들을 수기 형태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특위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사를 하자라는 내용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일부 법에서는 피해 지역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산불 대응 체계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음,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피해 지역 내 개발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행정상의 특례 규정들을 담아서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는데 좀 제도적인 간소화 이것들을 좀 꾀하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중복 지원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중복 지원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산불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네. 먼저 재난안전법을 통해서 재난 피해 지원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음, 그 두 번째가 추경 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농업이나 임업 등의 복구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세 가지의 우려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법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피해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 정도로 큰 피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소멸 방지 그리고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음, 차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게 복합적인 피해 발생이거든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단순한 구분으로 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 복구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음,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는 게 지금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이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의 통과가 조금 이제 몇몇 조항에 있어서 진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산불 특위 회의에서 이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여러 언론이나 뭐 SNS에서 전문가들이 네. 왜 국내에 산불이 대형화되는가 음, 그리고 장기화되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냈고 논란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산림 수종의 문제
그러니까 침엽수림 중심으로 나무가 심겨지는 이 문제, 그다음에 진화 인력이 너무 나이가 고령화되었다는 문제, 그다음에 지휘 체계가 소방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그 효율적인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야간에는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야간에 뜨지를 못하니까 이 야간 진화 능력을 보강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골든타임제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이 그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해야 안 되겠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산불이 났을 때마다 꾸준히 그쵸.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산불 주관 기관인 산림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지금은 광범위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산불 특별법 제정에 지금 그래도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산불 발생 이후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정말로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뭔지 또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들어왔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령 현행 제도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구분해서 지원 단가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주택 파손이 되면 지원 항목이 주택 복구 그리고 주거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입금받은 주민들은 복구비가 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그리고 지원 단가에 있어서도 주택이 완전히 타버리면 20평 기준으로 해서 자연재난은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사회재난은 2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회재난이니까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 단가를 좀 올리긴 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행정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세한 안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이 주민들에 대한 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주는 대로 받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내가 어떤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그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계엄과 조기 대선으로 산불 특별법 제정 논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전향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인미애가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산불 피해 특별법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